여러분, 여기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현대차를 키운 50대 숙련공의 투박한 손이고, 다른 하나는 100만 번을 움직여도 오차가 없는 1조 원짜리 로봇팔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누구에게 1억 원의 연봉을 주시겠습니까? 현대차의 대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붉은 띠를 메고 파업을 선언할 때 사측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실도 안 가고 퇴직금도 안 받고 무엇보다 항명하지 않는 로봇 군단을 배치하며 미소 짓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자본이 노동을 향해 선포한 가장 조용한 전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기술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10년 뒤 내 책상이 남아있을지 단 1%라도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현대차가 설계한 노동의 무덤 시나리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울산, 북구 양정동.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아침은 웅장하면서도 기괴합니다. 매일 아침 3만 명의 노동자가 거대한 성벽 안으로 흡수됩니다. 이곳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재동 4옥 21층 정의선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주 잔인한 계산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숙련공 1명의 30년 퇴직금 vs 로봇 8일대의 10년 감가상각비.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호봉이 쌓여 임금이 수직 상승하고 근력은 떨어지지만 로봇은 시간이 갈수록 양산 단가가 내려가고 정밀도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교해집니다. 15년 전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공장 라인을 세우면 대한민국 GDP가 소수점 단위로 흔들렸습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노동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권력이 자본을 압도하던 시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현대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근육이 아닌 실리콘의 논리로 차를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노사 대타협이라는 이름의 위선적인 휴전 협정이 파기되고 자본이 노동을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한 피해 숙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로보틱스의 장막 뒤에 숨겨진 노동의 종말과 자본의 섬뜩한 미소를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갑은 명확히 노조였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약 3만 개. 그 복잡한 핏줄과 근육화 이어링 하네스와 엔진 블록을 연결하는 조립 과정은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30년을 라인에서 버틴 박 씨의 손끝 감각이 곧 현대차의 품질이었습니다. 노조가 손을 놓으면 현대차는 하루에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재고가 쌓이지 않는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은 역설적으로 노조에게 최고의 인질극 무대였습니다. 사측은 매년 고개를 숙였고 추석 전 성과급 보따리를 풀며 구걸하듯 라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EV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30% 이상 적습니다. 폭발을 제어하는 복잡한 엔진도, 동력을 쪼개는 변속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팩 위에 모터 몇 개를 얹는 구조. 조립의 난이도가 중학생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차 자본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인간의 숙련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우리가 왜 매년 1억 원씩 주며 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이제 임계점이 왔습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지은 글로벌 혁신센터를 보십시오. 그곳엔 우리가 알던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 셀이라 불리는 작은 방들 사이를 자율주행 로봇들이 누비며 부품을 나릅니다. 사람이 기계의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부립니다. 과거 노조가 라인 세워 라고 외치면 울산 공장이 멈췄지만 이제 정의선 회장은 싱가포르 공장의 데이터를 보며 확신합니다. 이제 코드만 뽑으면 된다. 협상 테이블 위의 권력은 이미 머릿수에서 알고리즘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사측의 로봇 도입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파업은 이제 자본에게 고통이 아니라 자동화를 가속화할 가장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1조 원을 들여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스팟을 보십시오.
대중들은 그들이 춤을 추는 영상에 환호하지만 울산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 춤은 사신의 춤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미리 입력된 궤적만 움직이는 멍청한 팔이었습니다. 조금만 위치가 어긋나도 불량을 냈죠. 하지만 지금의 로봇은 시각 센서와 엣지 컴퓨팅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이 공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8시간 근무 중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평균 1.2시간 발생합니다. 피로도, 가정사,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불량률로 직결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월요 불량과 금요 불량은 인간의 감정이 만든 지표입니다. 반면 현대차가 도입 중인 신형 협동 로봇은 어떻습니까? 가동률 99.8% 로봇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지치지 않고 쇳가루를 마십니다. 오차 범위 0.02, 30년 경력의 명장도 노안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로봇의 레이저 센서는 0.1미크론의 오차도 잡아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역설 로봇은 임금 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소량의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됩니다.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은 사실 인간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템플릿입니다. 사람이 조립하기 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로봇 팔의 관절 각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꺾일 수 있도록 부품의 위치를 재배치했습니다. 자본은 이미 인간을 관리 불가능한 변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지서이자 노동이라는 종교가 몰락하는 성전입니다. 이 전쟁의 전선은 울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생산의 무인화라는 거대한 치킨 게임 중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 프레스를 도입했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악했습니다. 70개가 넘는 하체 부품을 단 한 번의 프레싱으로 찍어내는 이 기술은 수천 명의 용접공과 조립공을 단숨에 잉여 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여기서 주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와의 상생을 외치며 고용을 유지하는 순간 현대차의 대당 생산 비용은 테슬라나 BYD보다 2030% 높아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노조의 일자리를 지켜주다가 회사가 파산하는 공멸의 길입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대차에게 강력하고도 잔인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조지아주에 건설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이곳은 한국 울산 공장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다크 팩토리를 지향합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작업하니까요. 현대차는 이제 한국 노조의 파업에 떨지 않습니다. 울산이 멈추면 조지아의 로봇들이 가동률을 높입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의 로봇들이 물량을 메웁니다. 자본은 이제 국경을 넘어 노동 리스크 자체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자본이 인간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가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차는 왜 그토록 잔인하게 로봇에 집착하는가? 한때는 그들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 대답은 자본의 기억 속에 각인된 배신의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위기일 때도 임금 인상을 외쳤고 와이파이 설치 문제로 라인을 세웠으며 고용 세습이라는 전근대적인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경영진의 눈에 노조는 함께 배를 젓는 파트너가 아니라 배가 침몰할 때도 자기 집 먼저 챙기는 불청객으로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노조의 입장도 절박합니다. 70년대 영일만에서 80년대 울산 벌판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현대차를 세계 3위로 키워낸 것은 바로 그들의 거친 손맛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회사를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너희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니 저 차가운 고철팔에게 자리를 넘겨라는 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신은 눈물이 없습니다. 자본은 가장 낮은 저항과 가장 높은 효율이 만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했듯 21세기 울산의 파업도 로봇의 진격을 1분 1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강하게 저항하고 붉은 머리띠를 멜수록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자동화 예산을 승인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보십시오. 인간 노동자는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라는 논리죠. 노조의 투쟁이 로봇 도입에 가속 페달이 되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자본이 설계한 완벽한 덫입니다. 이제 거대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자본과 기계의 시대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러다이트형. 설마 우리를 다 자르겠어? 라고 믿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고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끝은 결국 차가운 공장 문 밖으로 밀려나는 소외와 도태뿐입니다. 둘째, 기술의 파도를 타는 전략가형.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즉 창의적 설계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그 로봇들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기름쟁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드쟁이가 되거나 기계를 부리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형태를 근육에서 뇌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본의 소유주가 되는 투자자형. 가장 영리한 생존법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때 무엇의 가치가 오르는지 보십시오. 현대차가 로봇 기업을 사고 AI 칩을 사고 무인 공장을 지을 때 여러분의 자산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노동으로 버는 100만 원보다 내가 소유한 현대차의 로봇 지분이 벌어다주는 10만 원이 더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의 편에 서서 기술의 과실을 따먹는 자만이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노조의 전쟁은 단순히 일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단순히 손발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은 이제 기계의 몫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전략적 통찰과 윤리적 결단력, 그리고 판을 읽는 눈만이 인간이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붉은 띠를 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를 손에 쥐시겠습니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울산 공장의 불은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기계들의 작업 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